안녕하세요. 여론을 읽어주는 여자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대 지지율, 요새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20대 지지율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미 회담이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이 됐는데요. 그래서 당분간 대통령 지지율에 있어서도 좀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완만한 등락이 이어지면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의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 진전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또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큰 폭의 반등, 상승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최근에 한국갤럽의 2월달 조사를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과 20대 지지율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갤럽에서 두 차례 조사가 있었어요. 2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조사가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2월 26일에서 28일 날 조사가 있었습니다. 일단 2월 중순에 대통령 지지율은 45%였고 민주당 지지율은 40%였습니다. 이때 20대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은 41%였고 민주당 지지율은 40%, 한국당 5%, 그리고 무당파 40%였습니다. 북미 회담을 앞둔 2월 26일에서 28일 조사 결과를 보면요. 대통령 지지율은 49%로 2월 중순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20대 같은 경우는 41%에서 51%로 10%포인트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 평균보다도 20대 이 반등 폭이 굉장히 컸고 그만큼 기대가 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2월 중순에 2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40%, 한국당은 5%, 무당파는 40%였는데 2월 말 조사에서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32%로 8%포인트가량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당내 인사들의 어떤 20대 관련 발언이 좀 설화로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면서 20대들의 정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런데 하락한 만큼 이 지지가 어디로 갔나 살펴봤는데 한국당의 경우는 5%가 8%로 3%포인트 정도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당내 인사들의 어떤 20대 관련 발언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가 한국당으로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 것이죠. 20대 정당 지지율 특징을 보면은 무당파층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40% 가까이가 무당파층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서 20대 지지율 이 특징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 있게 보도하는 주제가 대통령과 여당의 핵심 지지층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대 남녀 간 성별 차이를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지지율을 좀 살펴봤는데, 어쨌든 20대가 핵심 지지층인 것은 맞지만 이게 떨어져 나가고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0대 지지율 특징이 지지율의 탄력 회복성을 줄 수가 있거든요. 하락을 잘 하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반등도 크게 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가령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실망감으로 지지율이 빠질 수도 있지만 또 결렬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와 대통령 여당에 힘을 더 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지 결집도가 일어나서 반등을 시키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또 만들어주는데 20대가 작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0대의 가장 지지율의 큰 특징은 회복 탄력성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슈 감수성이 굉장히 높은 세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20대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서 이들 세대가
어린 시절,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겪었던 그 사회 이슈들이 그 2002년 월드컵, 노무현 대통령 서거, 또 광우병 파동, 천안함 사태, 그리고 그 4대강 추진, 그리고 세월호 사건, 그리고 촛불혁명, 이렇게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굵직굵직한 이슈를 많이 접했던 세대거든요. 어린 시절에 접했어요. 그래서 이들 세대가 특히 또 그 세월호 사건이 이들 세대의 이슈 감수성을 굉장히 높이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그 감수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들 세대의 그 미디어 이용 실태가 또 기성세대와 좀 다릅니다. 기성세대는 그 매스미디어, 언론의 뭐 조중동이라든지 기존 매체를 많이 통해서 정보를 획득을 한다면 이들 세대는 종편, 그 중에서도 JTBC를 중심으로 정보를 좀 획득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SNS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패턴이 굉장히 강해요. 요새는 또 외신 또는 지인을 통해서 얻는 그런 빈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이 사회 현상이나 이슈를 받아들이는 그 정보의 이용 실태, 미디어 이용 행태가 굉장히 좀 기성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대가 이런 특징을 갖다 보니까 사실 20대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성세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20대 아버지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 세대인 이 86세대. 86세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 세대가 어떤 독재정부에 항거를 하고 저항을 함으로써 그들 세대만의 어떤 공통된 사회 이슈에 대한 경험과 또 어떤 정치적인 효능감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공동체의 어떤 집단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20대 같은 경우는 이들 그 기성세대와는 좀 비슷한 사회적인 경험, 사회적인 이슈,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것이 이들 세대의 어떤 독자적인 그 집단의식을 형성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 세대를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한쪽 측면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은 꼰대라고 다시 한번 그거를 좀 해석을 해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꼰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20대를 이해한다기보다는 20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는 20대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그 20대 지지율과 관련해서 언론이 좀 많이 보도하는 주제가 그 20대 안에서의 남성과 여성 그 성별 격차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2월 그 19일에서 21일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그 당시 45%였는데 20대 남성은 32%, 또 20대 여성은 55%로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젠더 이슈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는 젠더 이슈가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실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젠더 이슈보다는 20대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경제에 대한 태도, 또 일자리의 문제, 군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 지지를 하거나 또는 철회를 하는 그러한 영향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남녀의 인식의 격차 부분을 이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20대 남성 지지율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주제들에 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20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20대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겠다 이런 취지하에 당 청년위원회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당들이 20대들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